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박재현 작가님이 쓰신 엄마의 말하기 연습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화내지 않고 상처 주지 않으면서 진심을 전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친구에게 말하는 듯이 편안한 말투로 쓰여 있으니까요. 제가 한번 잘 읽어볼게요. 엄마의 말하기 연습. 박재현 지음 한빛 라이프. 프롤로그. 무엇이 우리를 좋은 엄마로 만들까? 우리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중 죽는 순간까지 결코 내려놓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게 엄마 역할일 겁니다. 결혼 후 계획을 세워 아이를 낳은 사람도, 결혼하고 나니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긴 사람도 설레고 두려운 마음으로 엄마 역할을 시작해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조그만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형언할 수 없는 마음을 기억하시지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며 좋은 엄마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출산으로 무너진 몸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요. 하지만 세상에 쉬운 일이 있던가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당황스럽고 두려운 상황도 많고, 아이를 대하는 자신을 보며 엄마 자격이 없는 게 아닐까 실망하기도 합니다. 아이와 함께 살아온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종종 합리적 사고를 벗어나서 감정적인 파도에 휩싸였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가 싫다는 말을 몇 번 하면 목소리가 격앙되기 일쑤였죠. 잠든 아이를 보면 후회가 밀려와 잠을 이루지 못한 날도 많았고요. 제가 만난 엄마들도 저와 같았습니다. 한 전업주부는 자신의 감정을 다 쏟아내는 대상이 아이여서 너무나 미안하다고 고백했고, 어떤 워킹맘은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해 마음이 아픈데도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 아이에게 짜증을 내고 잠든 아이를 보면 미안해서 울다 잠이 들곤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그런 죄책감은 잠시 내려놓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엄마라서 가능한 중요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주는 기쁨과 기여하는 가치를 배우고 아이의 웃음을 통해 행복을 느끼죠. 엄마가 되기 전에 우리가 타인 때문에 진실로 괴로워하고 마음 다해 아파했던 적이 있나요? 그런 우리가 아이가 아프면 자신이 아픈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며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때로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후회하지만 조금의 가식도 없이 아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죠.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엄마의 자격 같은 건 없습니다. 지금 아이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고 아이가 눈물을 보이며 자신의 아픔을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최고의 엄마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지금 이대로 좋은 엄마입니다. 2018년 2월 햇살 가득한 아들 방에서 박재연. 이 책의 저자 인세 전액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의 정신적, 신체적 회복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챕터 1. 엄마인 나, 이해하고 공감하기.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때로 우리의 관계를 망친다. 직장에 다니는 은하 엄마는 6살 난 딸을 근처에 사는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친정엄마는 아침에 딸의 집으로 와서 딸의 출근 준비부터 손녀 은하의 아침 식사와 유치원 등원, 살림, 저녁 식사까지 챙겨줍니다. 은하 엄마는 그런 친정엄마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은하가 주말에 엄마 아빠랑 지낼 때면 밥 먹을 때 텔레비전을 틀어달라고 했다 합니다. 텔레비전을 틀어주면 거기에 온통 정신을 빼앗겨 결국 엄마가 밥을 입에 떠넣어 주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텔레비전을 끄면 아이는 신경질을 내면서 울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은하 엄마는 주말이면 늘 아이와 다투고 신경이 곤두서게 되었죠. 유난히 힘들었던 어느 날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했는데 마침 은하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엌 식탁이 아닌 거실에 작은 상을 펴놓고 은하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고, 할머니는 은하에게 밥을 떠먹이고 있었습니다. 은하 엄마는 이 모습을 보자마자 화를 내며 마구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왜 자꾸 애 밥 먹을 때 텔레비전을 틀어주는 거야? 식탁에 앉아서 제대로 먹는 식습관을 들여야지. 엄마가 애한테 이렇게 하면 나만 힘든 거 몰라? 엄마 때문에 애가 밥 먹는 습관이 엉망이 됐단 말이야. 이게 나를 도와주는 거야? 은하 엄마는 소리를 지르고 방으로 들어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은하 엄마는 나쁜 딸이고 부족한 엄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 한 가지는 알면 좋겠습니다. 은하 엄마는 대화를 할 때 자신이 어떤 말을 할지 준비하지 않고 그 순간 떠오르는 대로 말해버렸다는 겁니다. 은하 엄마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딸이 할머니랑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밥을 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은하에게 밥을 먹여주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순간 은하 엄마의 머릿속에는 자동적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또 저러네. 은하는 잘못된 식습관을 배웠어. 엄마가 애한테 잘못 가르쳤어. 바로 잡아야 해. 이런 자동적인 생각은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때로는 소리를 지르게 하고, 때로는 때리게 하고, 때로는 울게 만들고, 때로는 우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 깊이 고민하거나 무슨 말을 할지 선택해서 하지 못합니다. 그저 떠오르는 생각을 바탕으로 그 순간 해야 한다고 믿는 대로 말할 뿐입니다. 동일한 상황에서는 자동적인 생각도 모두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하 엄마가 그 광경을 보자마자 다행이다. 은하가 저녁을 안 먹었으면 어쩌나 했는데 라고 생각했다면 우리 은하 밥 맛있게 먹고 있네. 할머니가 계시니까 너무 좋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했을 것이고 너무 배고프다. 나도 뭔가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며 집에 들어갔다면 애가 텔레비전을 보든지 말든지 엄마, 나도 밥 줘. 배고파. 라고 말하며 아이 옆에 앉아서 밥을 먹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자동적인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달라서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 앞에서 자기가 할 행동이나 말을 정돈하지 않고 떠오르는 대로 기분대로 한다면 아이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옳다고 믿을 때, 대화 수업을 할 때 한 엄마가 이 사례를 듣고 나서 물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늘 숙제를 안 하는데 그럴 때 저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옳은 게 아닐까요? 어떤 생각이 드는데요? 또 숙제를 안 했구나. 너 혼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단을 쳐서라도 고쳐줘야 하는 문제니까요. 아이가 숙제를 안 하면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아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화가 나나요? 엄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네요. 제 기분이 좋을 때는 화가 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나요? 숙제를 하기 싫을 때도 있지. 숙제를 못한 이유가 있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머릿속에 툭 떠오르는 생각을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고는 숙제를 안 하는 건 잘못이야. 고쳐야 돼. 이렇게 자동적인 생각을 진실이라고 믿고 상대가 잘못했으니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와 단절되는 대화 패턴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죠. 이것은 상대가 누구든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오히려 관계가 단절되고 그 결과 때로는 외롭고 화나고 억울해집니다. 상대에 대해 판단하고 비난하고 강요하고 비교하고 어떤 행위에 대해 당연시하고 자신의 말을 합리화하면서 대화를 진행하는 이유는 대화에 앞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자동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화에 대해 잘못 배워왔습니다. 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서로 비난하는 방식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죠. 어렸을 때부터 더 고립되고 상처를 남기는 방식으로 나누는 대화를 너무 많이 들어서 커서도 그 방식을 내려놓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이에게, 상대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맙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대화법. 하지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말하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다르게 대화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은 고통 이상으로 행복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1단계는 걱정되고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인정하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 내가 저렇게 대화하며 살아왔구나. 그래서 때로 내가 아팠고 상대가 아팠고 서로 상처받고 있었구나. 이 생각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생각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일 뿐 진실이 아님을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면 찬찬히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를 시작해 봅니다. 마샬 로젠버그 박사가 제안한 비폭력 대화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로운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인 행동의 관찰이 이루어져야 하고 관찰에 대한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느낌을 가져오는 욕구를 파악하고 자신의 요구를 상대에게 요청하고 부탁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아까의 예로 돌아가 은하 엄마의 경우, 은하가 잘못된 식습관을 배운 건 친정엄마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떠오른 생각입니다. 그것이 자동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개선책에 대해 생각하고 친정엄마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대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방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친정엄마가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은하에게 밥을 떠먹이는 것을 봤다. 관찰. 그 모습을 보니 아이의 식습관이 망가질까봐 걱정스런 마음이 든다. 느낌.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일 때는 식탁에서 먹여서 그 습관을 유지하면 좋겠다. 욕구. 엄마에게 이런 마음과 욕구를 말하고 밥을 빨리 먹은 다음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하면 좋겠다는 부탁을 한다. 혹 처음에 식탁에 앉기를 거부한다면 텔레비전은 밥 먹고 보는 대신 밥을 먹을 때 가장 아끼는 장난감 하나는 갖고 앉아도 좋다는 제안을 하는 등 선택지를 부여한다. 부탁. 노력할 마음만 있으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천천히 같이 배워가도록 해요. 매일의 일상에서 툭 떠오르는 자동적인 생각을 알아차려 보세요. 그 생각에 다음의 이름을 붙여보세요. 그게 판단인지, 비난인지, 강요인지, 협박인지, 비교인지, 당연시인지, 의무화인지, 합리화인지, 그것은 자동적으로 떠오른 생각일 뿐 진실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새로운 관계를 위한 대화의 법칙. 소위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자신의 정신 건강에도 좋다는 걸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으면서도 갈등을 경험합니다. 특히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대화 관련 책을 읽거나 대화 훈련을 받으면 그날은 뭔가 될 듯한 마음에 그래, 네가 그래서 속상했구나. 좀 인정받고 싶었을 텐데 이러다가 너무 화가 나는 날은 너 보자 보자 하니까 정말 언제까지 엄마가 참아야 돼? 너 이리 와봐.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인정 5대 비난 1의 법칙.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지요. 5대 1의 비율은 바로 인정에 관한 겁니다. 상대를 인정하는 말의 비율이 5, 상대를 비난하는 말이 1인 경우에는 관계가 좋았다는 겁니다. 아이와의 관계에 적용해 보지요. 평소에 아이와 좋은 관계의 적금 통장을 만들어 둡니다.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해두는 거죠. 어느 날은 우리도 미숙할 때가 있고 급할 때도 있어서 아이에게 공감하거나 인정해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기도 하지요. 그 화를 합리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이에게 후회할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면서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자는 겁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버렸네. 여태까지 배웠지만 이왕 망가진 거 그냥 지금부터 망가지자가 아니라 내가 항상 잘해주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았구나. 지금부터 최소한 5번은 진정성을 가지고 아이에게 더 다가가려고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기운을 내면 됩니다. 인정 5대 비난 1이라면 사춘기도 두렵지 않다. 제 아들 친구 중 한 명은 6살 터울의 형이 있습니다. 그 형이 중학교 2학년일 때 사춘기가 왔습니다.
제가 보아온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너무나 다정하고 애교도 많고 엄마와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그 집 아빠도 무척 자상해서 아빠를 닮아 아들들이 다정하고 배려심이 깊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집 아들에게 사춘기가 왔을 때 저도 당황했지만 그 엄마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다행히 그 집은 사춘기도 잘 넘기더군요. 그 아이는 대학생이 된 지금도 여전히 엄마 아빠와 관계가 좋습니다. 그 엄마도 때론 아이에게 거친 말을 했지만 평소에 신뢰와 애착 관계에서 쌓아놓은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 엄마와 아들의 관계에서 바로 5대1의 법칙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엄마가 아이들을 인정하는 말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맞아, 그건 네 말이 맞아. 네 입장에선 그럴 수 있지. 엄마가 이제 알았어, 무슨 말인지. 이런 방식의 대화와 안아주고 어깨를 두드려주는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인정하는 말을 5번 할 때 부모가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에 단서를 붙이지 않는 겁니다. 고맙다. 엄마가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건 너무했잖아.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너한테 힘든 일인데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고맙다. 엄마가 이제 네 마음을 알겠어. 여기까지만 하는 거죠. 평소 아이들이 하는 말에 이렇게 자주 인정해주는 말을 진심을 담아 한다면 아이들이 가끔 우리에게 서운함을 느끼더라도 회복하기 쉬워집니다. 도움이 되는 속대화 연습. 보고 듣는 것 관찰하기. 우리 애는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들고 살아요. 관찰을 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가 본 것은 아이가 어제 2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들고 소파에 앉아서 그걸 보는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상대의 말을 들은 그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우리 모두 그 능력이 아주 좋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크면서 잃어버린 관찰 능력을 다시 회복하려면 약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관찰 능력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판단이나 평가를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이 판단인지 관찰인지를 구별하는 능력은 키워지죠. 최소한 평가를 하면서 그걸 진실이라고 믿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애요, 정말 게을러요. 사실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판단과 관찰을 구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애가 게으르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제가 본 것은 아이의 책과 양말, 입었던 옷이 침대에 놓여 있고 아이가 3일째 세수와 양치를 하지 않고 잔 모습이에요. 생각은 감정을 만듭니다. 우리 애는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들고 살아요. 그때 그 꼴을 보면 가서 확 뺏어버리고 싶어요. 이것은 충동적 행동에 대한 생각이고, 그리고 너무 화가 나요. 이것은 감정입니다. 이때 자신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관찰로 돌아온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우리 애가 2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들고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짜증이나 화가 나기보다는 걱정되고 초조해요. 이것은 내 감정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멈출 수 없지요. 그 생각은 판단과 평가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이나 평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관찰하려고 하고 판단과 관찰을 구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노력하는 과정에서 세밀하고 정확한 자신의 감정을 발견할 수 있고 그 과정은 마음의 여유를 조금 갖게 해줍니다. 감정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서 매우 중요한 알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에 필요한 것이 만족스러울 때나 그 반대일 때 느껴지는 어떤 것일 뿐이죠. 만약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면 삶에 필요한 어떤 것이 충족되었다는 알람이며 불행한 감정을 느낀다면 삶에 필요한 어떤 것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는 알람일 겁니다. 다만 그뿐이라는 걸 모두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알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감정이 생기는 이유를 정확히 찾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애가 2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들고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짜증이나 화가 나기보단 걱정되고 초조해요. 이렇게 감정을 읽었다면
왜 그런 감정을 느꼈냐면요. 아이가 균형 있게 생활하도록 가르치고 저도 마음 놓고 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 때문에 분노를 느낀다가 아니라 나는 걱정되고 초조해진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게 된 거죠. 만약 분노의 원인을 자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면 엄마는 아이에게 다가가 소리를 지르면서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당장 끄라고 강요하기 쉽겠죠. 만약 감정의 원인을 엄마의 욕구에서 찾을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관계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너 때문에 엄마가 쉬지도 못하고 계속 신경 쓰잖아. 하루 종일 뭐 하는 거니? 당장 꺼! 라고 말하는 대신에 엄마는 걱정되고 초조한 마음이 든다. 네가 집에서 시간을 보낼 때 다양한 걸 해보면 좋겠고 그걸 가르쳐 주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아이에게 더 잘 들릴까요? 만약 아이에게 엄마의 말이 무슨 뜻인 것 같니? 라고 물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은 전자의 경우 종종 화냈어요, 짜증냈어요, 협박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후자는 걱정된대요, 다양한 걸 하래요, 저한테 뭘 가르쳐 주고 싶대요 라고 말하죠. 우리가 말할 때 상대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대부분은 자신이 원하는 걸 알아주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욕구를 알아주길 바라는 거지요. 아이들의 욕구를 내가 해줘야 하는 어떤 것으로 듣지 않고 그저 내 아이가 원하는 것으로 들을 수 있다면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남을 탓하거나 자기 비난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한 엄마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엄마가 좀 쉬고 싶어. 엄마의 욕구는 휴식입니다. 엄마는 욕구만 표현했고 아이는 엄마에게 어떤 욕구가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아이는 알았어, 엄마 쉬어 라고 말하더니 신발을 신습니다. 너 지금 뭐해? 엄마 쉬고 싶다며. 그런데 나가자 엄마, 놀러 나가면 쉬는 거잖아. 아이는 엄마가 바라는 건 이해했지만 그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원한 욕구가 휴식이라면 그 휴식을 만족시킬 엄마의 방법은 잠시 혼자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엄마 30분만 잘게. 엄마는 휴식이 필요하거든. 그동안 우리 딸 텔레비전 보면서 기다려줄 수 있을까?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엄마를 가만히 두는 거야. 어때? 이런 부탁은 상대는 물론 자신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해주는 것도 부탁이니까요. 오늘 엄마의 말하기 연습 중에서 챕터 1, 엄마인 나 이해하고 공감하기 중에서 발췌해서 읽어드렸어요. 이어지는 두 번째 챕터에서 우리 아이 이해하고 공감하기라는 내용으로 아이한테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거나 미안한 마음 솔직하게 인정하는 여러 가지 요령과 조언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읽어드린 앞부분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 책을 한번 사서 읽고 아이의 마음과 엄마의 마음을 같이 다독다독 거릴 수 있는 그런 말하기 연습, 마음 다스리는 연습에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예쁜 말과 예쁜 마음으로 아이와 대화 나누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